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문당 하경서재입니다. 광주문인협회에서 기연호연을 맺게 된 이용숙 소설가님의 수필 가계부를 읽으면서 성실함의 아이콘, 가난을 이겨내려면 이렇게 해야지 마음 주워거리면서 6, 7, 8,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를 정복해오신 참으로 놀라운 인생 계획 실행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너무나도 진실한 이야기에 단박 이용숙 소설가님에게 새삼 반해버리고 말았지요. 지금부터 인생 승리자 이용숙 소설가님의 수필 가계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가계부, 소설가 이용숙. 남자 사람 친구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등져 그의 아들은 같이 사업한 아버지와 말 한마디 못하고 싸늘한 유골함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서랍과 상자들을 뒤적거린다. 서랍을 열어보니 너덜거리고 빛바랜 가계부가 눈에 들어온다. 가계부를 뒤적거려 본다. 82년 어느 날 시어머님이 친척 결혼식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결혼식이 끝나고 오는 길에 눈물을 훔치신다. 큰아들이 농협에 대출받은 돈 때문이었다. 큰아들이 사기 결혼을 한 것이다. 며느리가 대출과 사채를 얻어서 도망간 다음 집안을 뒤져보니 장롱 서랍 밑에 4명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큰아들은 도산하고 정신이 나가 그 여자를 찾으러 다녔다. 대출금 이자가 밀려 농협에서 자꾸 재촉한다고 했다. 그 대출금을 해결하고 남편과 싸움을 박터지게 했다. 지금 나는 시어머님 나이가 되었다. 시어머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는 아들 보러 아들 집에 오지 마시라고 소리쳤다. 미안하다. 이 어미가 아들 집에 올 일이 있을까 하시며 시골로 가신 시어머니 모습이 스쳐간다.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할 마음이다. 아마도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85년 딸아이 100일 잔치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본다. 윗집 아줌마 양말, 은정이 엄마 1000원, 보행기, 은팔찌, 순금 반돈, 팔랭이, 하얀 실 등 꼼꼼히 적혀 있다. 93년 아들 돌잔치. 그때는 이동 뷔페가 유행해서 집에서 뷔페로 큰 잔치를 했다. 손님 숫자만큼 요리사가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즉석 요리를 해주는 것이다. 맛도 있고 신선감이 좋았다. 딸과 다르게 선물도 대단했다. 금반지, 금팔찌, 돈, 옷 등이었다. 세월이 수없이 흘러도 가계부 기록은 그대로 있다. 그 많은 흔적들이 밤하늘 별처럼 아픔과 슬픔, 기쁨, 고통을 수놓고 있다. 나는 가계부 한 페이지는 일기처럼 기록한다. 96년도는 아름다운 노을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뒤가 시원스러운 곳에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서 유실수 심어 빨간 감을 한두 개 남기면 까치들이 행복해하며 쪼아 먹는 곳. 봄이면 여러 가지 들꽃을 심고 갖가지 꽃씨를 뿌리고 발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싹들이 싱그럽게 속삭이는 곳. 녹음이 짙은 여름에는 참새들이 조잘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을엔 풍성한 과일을 바구니에 따서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겠다고 빽빽이 쓰여 있다. 언젠가 그럼 꿈같은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리라 생각하고 달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싶다.
먼 미래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양파를 까듯 하나씩 하나씩 아들, 딸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코로나로 갑자기 간 친구 아들처럼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으리라. 소복이 쌓인 하얀 논이를 한 발 한 발 자국을 남기면서 입속말을 해본다. 이렇게 세월이 물처럼 흐를 줄 알았다면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살걸. 더 열심히 취미생활도 하고 재미나게 살걸. 여러 가지 못해본 것들을 후회한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산을 바라보니 풍광명미하다. 슈퍼에 들러 청양고추, 콩나물, 멸치, 다시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계산대에 올렸다. 오늘 또 가계부 정리할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한다. 80년도엔 파 한 단 50원, 소고기 1,000원이면 서너 번 국을 상위에 올렸다. 오늘은 파 4,800원, 두부 3,300원, 소고기 10,000원. 세월이 흐른 만큼 물가도 참 많이 상승했다. 가계부엔 또 딸이 태어나서 대학원 들어간 지출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들도 대학교 군복무 취업 전까지 지출금을 볼 수 있다. 가족 행사, 시어머님 매달 용돈, 친정 부모님 등 신기할 만큼 기록돼 있다. 입금, 지출, 적자, 흑자 매달 정리해서 남편에게 보여준 정직한 가계부. 2000년도 강원도 여행 간 일이다. 남편이 회를 먹자고 했을 때 나는 순두부를 먹자고 해서 크게 싸우고 집으로 왔던 기록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미안하다. 언제나 아이들이 먼저고 남편은 뒷전이었던 그 시절. 다른 상자를 열어보니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하다. 아들, 딸, 당신과 삶의 흔적. 이젠 추억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들과 딸에게는 쓰레기로 남을 수 있다. 어느 누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주섬주섬 자루에 놓고 돌아본다. 과연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가계부는 내 삶의 보물이다. 내가 걸어온 삶 전부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하지 않으련다. 어느새 장성해버린 아들, 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의지하고 살 나이가 되었다. 끈끈한 인연으로 만나 함께한 긴 세월을 같이 해준 가족에게 고맙다.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소설을 쓰는 것은 내 인생의 보너스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마음 비우고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살리라. 2021년 2월 7일